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이렇게 위로하고 두 분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액막의 타령으로 열심히 액을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 국악예술원 김도경 원장님과 용락충 명인 박소산 명인님께서 액마기 타령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올 한 해 행운과 건강 그리고 이 땅의 자주와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김도경 원장님은 부산 구포 지역 토속 민요를 발굴하고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박소산 명인님께서는 평화가 필요한 어느 곳이든 달려가셔서 동네 합춤을 천일간의 평화의 날개지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액마기 타령으로 경주 자주 평화선언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 경주 자주 평화선언은 네 번째 행사입니다. 강동 기계천에서 그리고 내남의 매주골에서 그리고 황성공원의 위령탑에서 지난 시간 동안 경주 자주평화선언을 진행했었습니다. 올해 네 번째 자주평화선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9월 9일 조선총독부 앞에 일장기가 내려가고 그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가면서 친일 부역자들은 다시 미군정의 부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해방은 사실 분단이었고 이 분단의 비극은 우리 민중을 학살의 대상으로 만드는 아픈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경주에도 우리 민중들의 쓰러진 자리가 많음을 알게 됩니다. 경주 결의하나는 경주 평화연대는 그 자리들을 찾고 억울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다시는 이런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단 문제를 해결하자, 자주 통일을 실현하자 그렇게 외치면서 경주 자주 평화 선언을 진행하고 참가해주신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주 결의하나의 운영위원이고요.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목소리로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주 자주평화선언의 여는 말 경주평화연대 김강현 위원장님, 경주 결의하나의 상임 대표님 모시고 여는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경주 결의하나 대표 김강현입니다. 원래로 네 번째 행사를 왔습니다. 여기 당동에는 아마 경주에서도 가장 당동하고 상주는 지역이 경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다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실제로 참 많은 사연들이 좀 깃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우리 기초 선생의 유지를 잇는 우리 윤례이라는 민족 사학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경주가 당군도선의 유지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했던 곳이랍니다. 신라가 그 신라가 당군조선의 그 고토 회복 그리고 민족 그 광대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 통일을 시키기 위한 그 노력들이 이 경주 이 단석산 일대 곳곳에 그 정신들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들이 남아 있고 그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신라가 통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한민족이 한반도 안으로 쪼그러드는 어떤 그런 참 뭡니까 이제 통한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한말 시기에 조선이 망해야 된 시기에 그 최재우 선생이 이 민족을 구할 방도를 찾기 위해서 이 산을 넘고 또 동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산을 많이 넘어 다녔던 산이 고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1950년 한국 전쟁을 전후해서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또는 또 억울하게 또 이렇게 그 좌익으로 몰려서 희생되신 분들이 이 곡에 이 계곡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어떤 함들이 깃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경주 계례하나가 경주 평화연대가 행사를 이 자리를 찾아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많이 참석해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주 사주 평화선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경주평화연대라는 단체가 주최하고 경주결의하나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 자료집의 맨 앞에 보시면 경주평화연대 소속 단체들이 쭉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인사를 경주결의하나 전 상임 대표님이십니다. 이남희 전 상임 대표님 모시고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경주결의하나 전 상임대표 이남입니다. 많은 분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해드려야 하지만 또 빠뜨리게 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기 메모가 안 보여서 옆에 와서 하겠습니다. 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주지역 유족회 회장이신 김하종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90 이제 넘어서는 연세에도 이렇게 늘 걸음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족회의 조희덕 이사님 오셨습니다. 예, 김순도 이사님 오셨습니다. 이원길 이사님 오셨습니다. 정문탁 이사님 오셨습니다. 예, 조금 전에 앵박이 타령을 하셨던 두 분, 박서상 김동영 선생님은 나중에 또 소개가 될 것도 같습니다만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김동영 선생님은 낙동국악예술원 원장이시고 부산 구포지역 토속 민요를 발굴해서 널리 알리는 일을 하시는데 늘 바쁘게 사십니다. 그리고 박서산 선생님은 1000회 동안 매일 평화의 날개짓을 하셨던 분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분이어서 그 소개를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구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오셨고 또 이번 행사를 가장 염원하셨고 하신 분입니다. 정교조 제4대 위원장을 지내신 이영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이영희 선생님과 함께 활동했던 퇴직교사이신 이양석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또 함께 오신 분입니다. 이재갑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유족회 분들이 모르는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산내 지역 유족분이십니다. 우리 이영희 선생님과도 친한 친구분이시고 한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광덕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이런 자리에 이렇게 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 최병문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종일 민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 외에 민주당에서 여러 분 오셨는데 제가 몇 면을 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결의 하나에서 송영우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 시민사회에서 김균식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 결의 하나 고문이신 하동상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중에 노래를 불러주실 텐데요. 함흥이 고향이신 우리 국악인 김소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평화연대 대표분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평화연대 경주평화연대 김광현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인사 말씀하셨고, 경주시민총회 노영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민주당 지역위원회 경주지역위원회 한영태 위원장님 오셨고, 김용관 사무국장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진보당 이광춘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천도교 한울연대 정미라 대표님 오셨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서 이상홍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인곤 의장님 와 계신데 늘 함께 이렇게 자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잊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는데요. 사회를 맡고 있는 분은 택배노조 대구 경북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현 사회자분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귀하신 한분 인사 말씀 듣겠는데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으시고, 또 아버지뿐만 아니라 집안 일가부치들 많은 분들을 수십 명을 잃고 본인도 희생을 당할 뻔한 고비를 견디시고,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족들을 위해서 과거사 추진위원회 전국위원장을 맡으셔서 지금 연세가 90 넘어서는 연세이신데도 늘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마지막 열정을 다 쏟고 계신 분입니다. 김하종 선생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왕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나 저는 사실 1960년대에 27살 나이로 참 유족회 회장을 맡아가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5.16 쿠데타가 발생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무기구형에 7년 선고를 받고 3년간 복역하다가 마침 특별 사면으로 나와가지고 연자제 해당이 돼가지고 4년 동안 난 10시만 되면은 경주경찰서에서 임경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지키고, 또 2년마다 걸려가지고 이제 한 4년 동안 고통을 많이 당하다가 나중에 마무리에 이제 참 이렇게 유족회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참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7월 7성날 1989년 7월 7성날 우리 집안 사람이 22사람이 이협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저녁에. 또 그 다음에 손씨 가족이 8명하고 그날 저녁에 30명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총살을 당하고 난 후에 한 며칠 있다가 이협우가 누군지 몰랐는데 국민학교 6학년 때인데 나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마 우리 가족을 총살시키려고 아마 왔던 모입니다. 다행히 정규전이라는 사람이 동네 사람의 보증으로 오늘까지 살아와서 원래 나이가 참 91세입니다.
참 이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의 그 도와주시는 덕분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에서 마침 저를 또 그 14년도에 전국 특별법 추진위원장을 또 나를 시키는 게 그런 시기고 또 있고 현재 이제 그래서 경주유적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안 되겠나 그런 심정으로 이거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요걸 마무리 짓고 하겠다. 그런데 마침 요즘 진실위원회가 결정이 돼서 진실위원회에서 지금 조사관이 와가지고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걸 마무리 짓고 또 명예회복까지 하고 떠나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런 차주에 여러분께서 경주는 보수적이고 봉건적인 지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에 하나 이남희 대표 전 대표님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정당 대표 민주당 여러 사람들이 참 물심양을 도와주셔서 황송공원에 참 위령탑도 건립해가지고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고맙게 여기고 너무 참 여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제는 앞으로는 끝까지 여러분의 보답을 위해서는 내가 마무리 여생을 마칠 때까지 보답해야 했던 심정으로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시고 여러분 오늘 중심으로 참석해 주시고 또 이리 위로를 해 주시는데 너무 고맙게 여기십니다. 더구나 또 저는 며칠 전에 위령제 때 요 위에 그 하이서이라는 사람이 희생을 다했습니다. 총을 쏘고 난 후에 올라오다가 그 총을 맞아가 지금 한 사람이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죄를 지낸 데 대해서는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겨울 또 860여 명의 경주지구 양남, 양북, 간포, 시내 전부 내남 을 다녔는데 이것을 위해서 오늘까지 물심양면으로 또 도와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울먹이는 마음이 이렇게 날 정도로 그 비극의 아픔은 이 유족들에게 얼마나 더 큰 아픔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분단 비극의 증언이라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오신 분들께서 왜 여기서 이 당고개에서 이 행사를 진행할까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영희 선생님 모시고 글을 평화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이 땅고개는 38년도 당기사 1288년 제가 중학교에 입학해서 이 고개를 방학 때마다 오르락 내리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특히 제가 제 동창도 여러 다녔는데 부모님 여러 다녔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내 동창생이 있습니다. 그 분의 고모가 끌려가는 것을 고모가 내가 당신 일하러 가거라 내가 대신 가겠다. 그래서 고모가 당하고 그 아들 딸도 당했는. 그 고모는 이 근처에서 당하고 그 아들 딸들은 저 원주숲에서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은 태평양 전쟁 말기에 미군이 부산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들은 폭격을 피해서 옛날에 살던 전목점 참나무지로 왔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6년씩을 지나고 이 6.25 전쟁의 비극을 목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6.25 한복판에 살았기 때문에 할 말도 많고 본 것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도연맹 희생 관련자와 단성상 전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6년 대구에서
10월 항쟁이 일어나고 그 일부 세력들이 소위 영남 알프스 지역에 왔습니다. 가지산, 우문산 일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나무지에 어릴 때 그때부터 이 지역은 말하자면 좌우 대립이 시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보도연맹 1949년 11월 1일 경북도연맹이 결성되고 1950년 2월 8일 경주군 연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정부에 적극 협조하면서 공종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 독재와 그의 열당들은 혹시 전쟁에 뭐 해라도 끼칠까 싶어서 이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을 학살했다 하는 거,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정부의 폭정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이 경상북도가 이런 대립 상황이 가장 심했다 그런 얘기를 여러 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름대로 이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 동쪽의 단성산과 서쪽의 부산 이 능선이 삼국시대부터 하나 대립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 지도를 딱 그려놓고 보니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쪽에 옛날에 백제시대에 살았던지요. 저쪽 지역 사람들이 이 산내 지역을 뺏기면은 저쪽이 위협받고 이 근천 경주 지역 세력이 이 산내를 빼앗기면은 복창지대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내가 이런 대립이 시작된 것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도 계속되었다 그런 것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조선 말기 소위 천주교 서학쟁이들이 이 지역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6.25 전후에 말하자면 사회주의 동조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묵고 살았습니다. 그 단서골에도 벙굴이 있고 참나무지도 벙굴이 있는데 제 가족들의 정화에 의하면은 거기에는 밥에 먹었던 그 천장에 얼음이 그대로 다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흙이라 가지고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지역에서 천주학자들이 숨어 살았고 또 사회주의 동조자들이 숨어 살았느냐? 그것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평등을 추구했습니다. 즉 천주교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사회주의 신봉자들은 노동자들이 중심되는 평등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달랐습니다. 천주교는 신을 믿었고 사회주의자들은 신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어쨌든 평등을 추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도연맹 관계,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거나 본 것만 얘기합니다. 멀리 들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 가까운 친척, 제 친삼촌입니다. 6.25 전부터 대한청년단 잘 아시죠? 이범석의 민족청년단, 또 지청천은 그건 무슨 청년단입니까? 또 북쪽에서 내려온 대동청년단, 서북청년단, 진청천의 대동청년단, 이 세 개 단체가 주동이 되어서 결성한 단체인데 이승만 독재의 앞잡이였지요. 이 청년단에 제 삼촌이 17살 때 끌려갔습니다. 그래 주말마다 하면 오면 구구식 총을 방에 기대해 놓고 한 걸 내가 지금도 선선합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제 삼촌이 그러한 활동을 한 걸 알고 물어봤습니다. 보도연맹 사건 알지? 얘기 좀 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다 죽는다. 안 된다.
제가 2년을 졸라서 받아냈습니다. 지금 산내 면사무소 서쪽 한 100m, 150m 지점에 길가에 그 외정시대에 쌀을 공출해 가던 공출 창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방 후에는 그 마당에서 무성 영화를 많이 상영했습니다. 그 창고에 고대 연명원들을 가두어 두었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느냐? 그러니까 한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한 추려씩 갖다 주고 있다.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죽였는데? 그러니까 감산 원골, 원골은 큰 골, 감산 큰 골에 하루에 한 추려씩 가져다 놓고 집에 가거라 켜놓고는 뒤에서 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남희 대표와 제가 그 곳에 가보니까 그곳은 동네가 너무 가까워요. 동네가 너무 가까우니까 산내면에 학살지 지도를 제가 그려봤거든요. 학살지 지도를 이래 그려보면은 보통 지서에서 차로 한 5분, 10분 거리에 좀 어색한데 여기가 학살지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가까이는 절대로 사람을 안 죽여요. 좀 어색한데 그런데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당시는 도로가 시동탔기 때문에 이 차로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지점에 좀 동네 좀 떨어져서 어색한데 그런 데가 학살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그 당시에 사정을 제일 잘하는 제보다 7살 많은 큰 누나한테 물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입니다. 누나 옛날 얘기 많이 알잖아. 그 당시 얘기 한번 해봐라. 하니까 지금 산내 성당 남쪽에 한 32m 지점에 망초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많이 놀러 갔거든요. 돌과 나무로 지은 일종의 경비초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누나 그때 17살, 18살이니까 그때 친구들과 거기서 놀다가 아까 창고에서 한 추석씩 실어가지고 근천적으로 싣고 가는 걸 봤다. 물론 한두 봉지 다 본 건 아니죠. 우연히 봤겠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디가 죽었는데 하니까 우중골 땅콩에 그럼 어떻게 죽였는데 그래 물어보니까 각자 자기 죽을 무덤을 파고 한 허리쯤 되게 깊이 파고 거기에 들어가게 해서 총을 쏴 죽였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삼촌의 정언은 진위는 좀 안 맞는데 죽인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와 같더라고요. 집에 가거라 켜놓고는 뒤에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이관계 때문에 그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정언을 들어보니까 유해를 발굴해 보면은 총알이 전부 뒤쪽에서 맞아서 앞쪽으로 간 게 유해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죽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삼촌의 정언이나 또 동네 사람들 뭐 죽어도 수백 명, 200~300명은 적어도 죽었는데 지금 기록상에는 대한 대현동 2사람밖에 없습니다. 대현이 2사람. 그런데 오늘 이런 행사에 처음 나온 제 친구가 있습니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했습니다. 친구하고 진실을 밝히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이분의 고모부가 그 모임에 연락이 오니까 나가는 거를 고모가 당신 일하고 하거라. 내가 대신 갈게. 그래가지고 고모가 다 하고 그 아들과 딸은 원두숲에서 당했답니다. 일단 혹시 같이 오늘 원두숲에 갈 예정입니다. 그 학살지가 몇 군데 있거든요. 제가 학살지 지도를 다 그려놨습니다. 예, 그 원두숲에서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노무현 정권 때 영천 지역 피해 학살자 조사 한 분이 계십니다. 김상숙 씨라고요. 그분한테 내가 전화를 그래가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영천 지역에 조사관으로 일을 해보니까 명단을 한 2~3명 들고 동네에 들어보면은 실제로는 그 10배, 20배 나온다. 나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자기는 0점밖에 해가 모르는데 전국적으로 다 조사하면은 아마 엄청난 숫자일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석산 전투 얘기하겠습니다. 이 단석산 전투는 그 어느 기록도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 역사에. 단석산 전투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가을이나 5학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전 가을이나 전쟁이 끝나던 그해 봄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놀고 있는데 군인이 왔어요.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부상자가 나오는데 들것이 부족하다. 학교 들것을 좀 두고, 그때는 나무로 지프로 만든 들것이 학교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야 제가 친구들하고 그 들것을 들고 소태골까지 따라갔습니다. 한 오리들이 학교에서 소태골까지 그 들것을 가지고 거기 가서 군인들한테 인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석산 전투는 내가 소태골 내 건너 도로까지 들것을 갖다 주었으니까 실제 전투는 여기에서 남쪽으로 쭉 단석산의 남쪽 뻗은 줄기가 있어요. 그 소태골 동남쪽 그 아래입니다. 위치가. 우리가 그 들것을 들고 가고 부상자 나오는 걸 생각해서 그곳은 국군들의 죽음은 다 그거겠죠. 그런데 그 상대방들의 죽음은 아무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나 정언에 의하면은 10수년 동안 그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나 말에 의하면은 그 금단의 땅이 되기 전에 뭣도 모르고 그 나무떠도로 갔다가 바위 밑에서 어른 시신과 아이 시신을 아니야 그 뼈지요. 어른 뼈와 아이 뼈를 동시에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단석산 전투 규모를 알기 위해서 대학 도서관에서 많이 뒤져봤습니다.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심지어 빨치산 토벌대장 백선엽의 일기까지 다 뒤져봤습니다. 그 일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있기 전에 국군, 경찰이 아닙니다. 국군 중대 규모의 병력이 우리 동네를 지나서 그쪽으로 간 거를 우리 가족도 다 보고 동네 사람도 다 봤습니다. 아니 전투가 분명히 있었고 내가 들것까지 갖다 줬고 또 동네 사람들이 일개 중대 규모의 군인이 행진에 가는 걸 다 보았는데 도대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기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물었어요. 도대체 어느 부대가 참석했노? 와 이리 길이 없노? 이래 물으니까 자기는 국군 부대는 잘 모르겠고 상대방 부대는 남도부 부대나 아니면은 인민군 잔류병 연합부대일 것이다. 제가 병원까지 찾아가서 들은 정언입니다. 저는 그 소태골 앞을 학교 다니면서 소매기로 꼴배로 수없이 다녔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6.25 피학살자 문제 또 이 6.25 전쟁은 강대국들의 말하자면 횡포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된 것은 제가 전교조 교육운동에 참여하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남북이 화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전부터 이 한번 혼을 위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이 늦어져서 이런 행사를 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연락하신 데도 우선 김하종 선생님 그리고 경기도평화연대 그리고 그동안 실무적으로 많이 해서 우리 제자 어떻게 생각 안 나노? 이런 뭐고
이남희 대표 감사합니다. 우리 현대사는 분단과 또 그로 인한 전쟁 그 사이에 일어난 우리 민중들의 비극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넋을 기리기 위해서 증언해주신 이영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순서에 있는 대로 1부 순서를 마치고요. 바로 넋을 기리기 위한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제입니다. 진원제는 경주계례하나 감사님이시고 상효소리 연구소장 서승함 감사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향을 올리는 것은 그 삼원 700에 의해서 혼한테 바치는 걸로 하고 술잔을 올리는 거는 그 혼백에 의해서 삼원 700에 의해서 대개 시신한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제 술을 점검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저를 큰전 두분하십시오. 예. 좌로 물러나 주시고 다음에는 헌화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서수미 씨, 주미 씨, 부미미께서 헌화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성껏 올리고 예로서 저를 두 분을 해주십시오. 뭐 정도의 이상 있으면 그냥 묵념하시고, 네, 손수건하고 한번 묵념해도 되고요. 다음에는 정말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 우리 그 멀리 부산에 오신 박소산 학춤의 명인이신 박소산님 모시고 넋 달리는 몸짓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주십시오.
박수가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다음은 이제 제례 순서인데요. 우리 김하종 회장님을 비롯한 유족분들 오셔서 잔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리세요. 네, 올려. 다음에는 이영희 선생님과 그리고 함께 오신 선생님들 모시고 술잔 한잔 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분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각 단체 대표님들은 요 2부 마지막 순서에 술잔을 올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도사가 있겠는데요. 조희덕 유족회 이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사를 낭독하기 전에 정성이 어린 재양 행사에 감명할 자입니다. 저도 아들은 아버님께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추도사 슬프다. 찬연한 문화의 유적이 단재하고 위대한 선녀의 기맥이 면면이 흐르는 유서 깊은 경주, 그 옛날 신성한 기도의 장이었던 이것 장교교의 전후 산천을 유교 동란을 빙자해서 포각무동한 독재 정권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하였음은 저희 유족들도 천추에 한이옵나이다. 당국의 산천 조목도 수시로 한설인 곡성을 늘리고 이 내용을 아는 자 그 누가 이 주연을 감사하고 그러는 부관천, 용호천, 공동천 물소리 어찌 철량이 들리지 않으리요. 오늘 좋은 기회를 택하여 분단비거 증언의 제하로 경주 평화연대에서 주최하시고 경주 한결에 하나에서 주관하셔서 억울하고도 처참하게 집단으로 희생하신 이곳 성지에서 원통한 혼령을 진언하시고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러한 비의 없는 밝은 문명의 새 시대를 맞아 드리는 높은 후위에 어깨 쓸 염이고 깊이 감명하옵나이다. 서슬퍼런 독재 정권을 규탄 고발하신 전국특급을 수직위원장 김하종 선생님께서 청와대, 국회 및 민변단체 등의 문전 출입과 다를 바 없이 왕래를 하시면서 갖고 가신 보람으로 과거사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 136호로 상정되어 2020년 5월 20일 오후 3시에 통과된 직후 이어서 동일 2020년 5월 20일 오후 5시에 국회 본회의 50일로 상정되어서 국회의원 제자수 170명 중 찬성 160명으로 통과되어 2020년 6월 9일 법안이 공포되어 2020년 12월 1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이를 추진하여 충무로임금공단 내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의사 정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지금 담당 조사관이 조사에 임하여 구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날 국회 이사당 360일에는 만세 삼창 등 울음바다가 되었고 선생님에게 영웅이란 친노가 여기저기서 한우성이 나왔습니다. 사단법인 경주지역에서도 2021년 7월 6일 오후 4시에 진실화해위원회 김진수 과장 등 조사관 4명이 유족제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하늘도 무심하지 않은 듯 비가 내리는 우중에도 학살 장소인 인근 황룡골 현장을 답사하여 지금 164명의 진실부인 실리서가 접수되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라온 논시여 진실은 반드시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유족들도 60여 성상 독특한 인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잔인한 폭력 앞에 우리 유족들도 세상은 솟아나고 있습니다. 의롭지 아니한 현 정부에서도 우리들을 반드시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국가에서 결기내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명사를 주최하시고 주관하신 관계자 재현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4일 사단법인 경주지역회 이사 조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결의하나 전 대표님이신 이남희 대표님께서 추모 시가 있겠습니다. 당곡의 헌시. 여기 어디 당집이 있었답니다. 삿된 액을 막으려 너도 나도 빌던 것이랍니다. 지게작대기 받쳐놓고 잠시 쉬어 넘기도 했겠지요. 늙은 할미는 자식 새끼 손자 새끼 명줄도 빌었을 테고요. 그 당집 무너지고 영검스럽던 나무들 쓰러지고 다람쥐며 작은 새 한 마리한테도 함부로 돌팔매질하지 않던 이 고갯마루에서 1950년 여름 사람이 사람을 죽였답니다. 산내 의국 공출창고에 갇혔던 이들을 여기다 풀어놓고 돌아가서 바삐 돌아들 가서 논에 물 잘 드는지 휘 둘러보고 소마국간 소똥 치우고 처자식 잘 품어안고 조상제사 잘 모시소. 그래놓고는 등 뒤에서 총질을 되우해대었답니다. 조사만 잠시 받고 가겠거니 싶었던 집을 영영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엎어져 죽고 저기서 엎어져 죽고 또 저기서도 엎어져 죽고 저 아래 두시구불이 내려가서 왼편 골짜기에서도 숱하게들 죽었다는데 제 몸 묻힐 구덩이를 제 스스로 파괴했다고도 전해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어제 그제 일도 아니니 어디서 몇 죽었는지 네 살이 어느 골짜기에 썼고 네 뼈가 어느 덩성이에 묻혔는지 헤아릴 길은 당최 없고 아이고 하늘님, 아이고 하늘님, 죽기는 죽었는데 이 나라 골짝골짝에서 떼죽음들을 당했는데 원통하고 절통에도 멱살잡이는커녕 주먹 다짐은커녕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 내 아우를 살려내라 그 소리 한번 못 치고 산 사람은 산 사람들대로 나직 숨죽여가며 살아야 했는데 누가 알아주나요? 이 골짝 억울한 죽음들을, 그 무참한 역사를. 도무지 알아줄 리 없이 해도 달도 무심히 떴다 지고 바람도 구름도
무심히 지나가고 사람들은 차를 몰고 싱싱 지나가고 그렇게 10년이 가고 20년 가고 70몇 년 세월이 훌쩍 지나갔는데 그 무렵 갓 태어난 나이가 하마 머리 허옇게 쇠어 빠졌는데 나라는 그동안 뭘 했나요? 역사는 어떻게 흘러 여기까지 흘러왔나요? 얼마나 긴 세월 얼마나 간절한 바람들이 첩첩첩 쌓여야만 우르릉 무관 세상 무너지고 천지가 개벽을 하는 건가요? 돌아보셔요. 전압력 등성이 너머너머엔 소택군이 거기 어디 범꿀의 내적에 천주학쟁이들이 숨어 살았다는데 허인백, 야고보, 이양등 베드로, 김종윤, 루카는 끝내 광군에게 끌려가 병인박해 이태 뒤인 무진년 9월 열 나흘 울산 장대벌에서 땡강땡강 목이 잘렸다는데 살아생전 그들이 바랐던 건 양반도 상놈도 한탄을 우러러며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밥 나누어 먹는 세상이었을 텐데 그 꿈이 그리도 몹쓸 꿈이든가요? 사람이 차마 꾸어선 안 될 꿈이든가요? 무진년 그 해로부터 80몇 년을 지나 소택골 그 안골짝에서는 백오른 빨갱이들이 쫓기다 총 맞아 죽었다는데 작정하고 내문 논이 이 땅에서 빨갱이란 정령 무엇이며 그들이 꿈꾼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정령 어떤 세상인가요? 전압력 가지산 신불산으로부터 고흥 백운 삼강봉과 단습을 거쳐 여기 이 당곡에 거쳐 사령 구룡에 이르는 기성마다에 누러부터 오두막 짓고 우물 파고 자갈밭 일궈 먹던 농투성이거나 쫓기고 쫓기면서도 제 믿음 제 이념을 지켜가던 이들이거나 그들이 무슨 컵벼슬을 바랬던가요? 대궐 같은 집을 바랬던가요? 그들의 꿈이 몹쓸 꿈이 아닐진데 그 원통한 죽음들을 어찌할까요? 아, 이도 저도 그 무엇도 모른 채로 까닭없이 붙잡혀 까닭도 없이 죽어간 그 숱한 혼령들은 또 어찌할까요? 그 서름 그 원통함을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아, 오늘 여기 그 서름 헤아릴 머리 그 원통함 품 안을 가슴을 지닌 이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향을 사르며 넋들이여 넋들을 여기 불러 모시었나니 차마 여길 훌훌 떠지 못하고 골골에서 흐렸게 온 넋들이여 우소서 못다운 누름을 녹이 오늘 여기 목 놓아 다 우소서 못다운 누름을 오늘 여기 엉엉 우소서 엉엉 우소서 엉엉 우소서 그 울음 그 통곡을 여기 우리 가슴에 받아안고 돌아가 넋들이 바란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또 즐기고도 힘차게 나아갈 터이니 허령창창 저 하늘에 새 날아오르듯 높이 날아올라 넋들이여 이제 텅 비어서 막디 맑은 마음에 일어서서 본디 하늘이었으니 다시금 높고 푸른 하늘이소서 언제든 우리가 고개 들고 우러러 모실 하늘이소서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저도 한번 울어볼까요?
니마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하늘이 멍해져가 제가 감히 영감님들을 어찌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저는 감히 영감님들 앞에서 읊어보렵니다. 희방 삼세 채망 중중 무진 영가하자존 위작 증명 허수나항감 상내 소소불공도 영가 위주 상세 선망 사존 부모 노대종친 원근 친청 재영숙백 참회 질손 등각 열이 10명 영가를 모시는 단체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주 결의 하나 위원님들이 오셨고 경주 시민총회 경주 학부모연대 천도교 한울연대 민주당 경주시의원회 진보당 경주시의원회 경주환경운동연합 정책포럼 더 나은 경주 이렇게 이분들이 사바세계 남선부조 동양해동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단성로 125-6에서 8번지 당국의 일원에 정성껏 술잔을 모으고 주가포를 마련하여서 여러 영가님들 앞에 감히 서 있습니다. 영가위주 상세선망살존 문문 누대정치 원근 친척 개영숙백 참회 질손 등 가열이 10명 영가 다같이 원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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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영숙백삼의 일손동 김여사생사 병등산나 교회 선임 불일중 예화풍가무 법륜상전 원화금차 치극지정성 영감님들이시여 원결을 푸시고 이잔 3700에서 벗어나서 훨훨 날아가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절 수고를 하겠습니다. 앉으신 분 묵리를 하시고요. 다 앉으신 분들은 자
배 가면 잘하십시오. 배. 흥 가면 거기를 쓰시고 흥 일어나시고 배. 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제례 순서로 술잔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하나 대표님 나오셔서 이제 정식으로 술잔을 올리십시오. 그 다음에는 날씨도 덥고 어른도 원로하시고 힘드시니까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 단체로 주고오십시오. 일단 네, 저 주문하시고요. 준비해 주십시오. 경주 시민총회 관계자분들 나오시고 경주 학부모연대 준비해서 나오시고 천도교 한올연대 나오시고 민주당 시의회 관계자분들 나오시고 그 다음에 진보당 나오시고 그 다음에 경주 환경운동연합 나오시고 정책포럼 더 나온 경주 나오시고 그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종일 선생님 하는 걸 치시겠습니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게 이 불무지에서 민주당 한다고 욕보시는데 자, 호명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같이 합시다. 대표님은 향이 안 꺼지도록 하나 펴십시오. 나오십시오. 또 앞에 십시오. 우리 은퇴씨 앞으로 누가 가운데 앉으세요. 다시 올리지 마. 다 같이. 따지시면 돼요. 자, 이제는 자유롭게 멀리서 온 손님들 나오셔서 잔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셔서 자, 오십시오. 하동 선생님 맞다요. 우리 시골라서 제가 항상 빼먹습니다. 절 올리실 분들 없습니까? 우리 교대 하나 오고 감사님 저기 정현대 감사님 한잔 안 오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 순서인 2부 순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넋을 기리는 시간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3부입니다. 3부는
별의 하나 회원분들과 그리고 공연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자주평화선언의 핵심 순서죠. 자주평화선언 낭독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지면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노래는 그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인데요. 요즘 뭐 이 노래를 같이 좀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 후렴구를 같이 불러주시면은 훨씬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 부르겠습니다.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서 왜 밭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해보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고맙습니다. 차까지 준비해서 함께 해주신 장현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주 결의 하나 감사 서수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곡은 양희은의 상록수를 준비했습니다. 그 노래를 하라 그러는데 뭐를 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원래 18번은 바위처럼인데 오늘은 어떤 이제 넋을 기리는 그런 어떤 자리인 만큼 조금 너무 발랄한 노래보다는 무겁지만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상록수 들려드리겠습니다.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물 아쳐도 오늘이 끝까지 맘껏 부르다 서럽고 쓰리다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나를 이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 되리라 무덤도 흔적도 없는 원혼들이여 천년을 두고 울어주리라 조국의 산천도 고만하고 푸른 별도 증언한다 한반도 분단 과정에 억울하게 죽어간 결의의 모든 넋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지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지고 나가 끝내 이기라 깨지고 나가
네, 감사합니다. 소수미 감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공연 순서입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렸었지만 한국무용인 김소원님 모시고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에 온 지 올해로 10년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 아픈 일을 처음으로 제가 강의를 몇 년을 다녀봐도 이런 진짜 가슴 아픈 역사를 제가 진짜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너무 마음 아프고 이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런 아픔이 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 좀 북과 남이 좀 힘을 합쳐서 통일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입니다. 이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해서는 백두산은 내 조국이다. 제주도 한라산도 내 감사합니다. 네, 함흥이 고향이시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 오셔서 이 아픈 역사에 대해서 한을 담아서 함께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경주 자주평화 선언문 낭독 시간인데요. 그 낭독을 하기로 하신 분들은 준비를 해주시고 낭독하기 전에 잠깐 뒤에 있는 순서들 안내를 드리고 낭독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그 소개에서 빠뜨린 몇 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강효천 선생님을 비롯해서 오늘 음향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취재 나오셔서 애쓰시고 계신 경주 포커스 김종덕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취재 잘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결의 하나 영상을 담당하고 늘 애쓰시는 김중영 선생님, 예,
예, 오늘 이 행사는 경주 평화연대 주최로 원래 이제 4번째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행사는 특별히 저의 고등학교, 제가 현풍고등학교 졸업생인데 제 은사이신 우리 이영희 선생님께서 산내에 빨치산이 희생되었던 단석산 아래 소택골에서 사실은 원래 선생님 혼자서라도 내가 위령제를 좀 지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선생님의 바람을 제 바람으로 안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하게 돼서 저도 무척 감격적인데요. 선생님은 아마 좀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행사를 하고 다른 일의 희생지들을 산내면의 희생지들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딱 3군데 희생지를 둘러볼 건데요. 제일 첫 번째는 여기서 몇 구기만 내려가면 왼편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뭐가 서 있고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내려가서 서 있을 텐데요. 거기에 차로 이렇게 몰고 들어오시면 그쪽 일대에서 많은 보도연맹은 희생이 있었다라고 유족회분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고 거기 실제 그 위에 묘도 한 구 있습니다. 있는데 묘까지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현장까지 가서 이 현장이 어떤 곳인지 김하종 선생님으로부터 얘기 듣고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도 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거기서 제가 다시 안내해 드리겠는데 산내면 소재지로 가서 원두숲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잠시 묵념하고 이영희 선생님 안내 말씀과 함께 묵념하고 그 다음에 보도연맹원들이 갇혔던 곳 그곳이 지금은 뭐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 공출창고가 있던 그 자리에 가서 묵념을 하고 그렇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선생님은 또 일행분들과 더 그 다음 희생지와 또 그 가톨릭 마을이었던 지금도 가톨릭 마을이지만 진목정 공소까지 이렇게 가실 겁니다. 저는 또 상황 따라서 동행을 할지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3곳까지는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해주셨으면 2023년 경주 자주평화선언 문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3 경주 자주평화선언 올해도 어김없이 6월이 왔습니다. 벌써부터 한반도 주변엔 강력한 태풍이 어른거리고 어느 해보다 뜨겁고 많은 비를 몰고 올 것이라는 무거운 예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면 우리는 6.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습니다. 4.19와 5.18을 거쳐 더 뜨겁고 벅차게 타올랐던 6월 항쟁, 그 기념일도 다가옵니다. 이 모두가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모두의 염원인 자주 독립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희생을 치르고 성공과 좌절을 반복하면서도 우리는 조금씩 전진해 왔습니다. 또한 결의 분단과 전쟁의 원인이자 우리에게 크나큰 아픔과 상처를 주며 근현대사의 질곡을 불러왔던 일제와 아메리카 제국의 운명도 이제 막바지도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세기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 아메리카가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으킨 수많은 전쟁과 파탄난 국가 재정으로 군사적 패권이 무너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공세 전략이 역으로 달러화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겨 중동과 유럽, 남미와 인도 등 여러 국가가 오히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아메리카 제국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대 파견은 고사하고 배후에서 무기 지원만 하더니 재정난으로 하여 결국은 탄약 공급마저 어려운 처지가 되자
윤석열 같은 얼치기를 내세워 해결하려 드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미국의 패배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동시에 달러 가치의 폭락을 불러와 달러 패권 종말과 함께 아메리카 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한반도입니다. 올해로 분단 78년이 분단으로 인해 폐해와 희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가 파탄난 지 30여 년 만에 다시 검찰 독재가 등장했습니다. 어제는 이태원에서 160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무책임한 정권에 의해 죽음을 강제에 당하고, 오늘은 정권의 탄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분신과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 침탈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든든한 뒷배로 생각하는 무지몽매한 윤석열은 허접하고 말뿐인 저들의 안전보장 약속을 믿고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기는커녕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고치덩어리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불법적인 무단 방류를 용인함으로써 자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미국과 일본이 의도하는 북중러 봉쇄 전략의 돌격대가 되겠다며 마구잡이로 내닫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한반도에서 국지전을 벌여 북한, 중국, 러시아의 힘을 빼고 이것을 기회로 일본 군국주의의 한반도 재침과 몰락하는 아메리카 제국의 패권을 다시 찾겠다는 음모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단순한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고 핵과 핵이 맞부딪혀 우리 민족의 팔멸은 물론 인류 공멸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북한과 전쟁 중에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의 상흔과 완전한 자주 독립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분들의 상흔이 제주도를 비롯한 이 나라 방방곡곡에 짙게 서려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민족들의 가슴에 맺힌 한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이 경주 땅 바로 이곳 땅속에 또 살려면 골짜골짜기에 한강 기계천에 내남 노곡리에 그리고 토암산 골짜기에도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원통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도 다 찾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한반도에서 결코 다시는 전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경주평화연대는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한반도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희생되신 영령들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의 화약고 앞에서 칼춤을 추는 윤석열 망나니 정권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일본 군국주의와 아메리카 제국의 마지막 동학을 반드시 끊어놓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염원하던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고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념과 정당의 차이를 넘어 큰 틀의 연대와 연합, 통합을 강화하여 우리 안의 분단을 끌어내고 걷어내고 민족 대단결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자 우리 민족의 본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이른 시기에 농사를 시작하고 땅을 일구어 농경 문화를 창조하고 독창적인 청동기 문화를 만들어서 한국조선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박달 문명을 꽃피우며 전 세계적으로 전파해 나갔습니다. 5천년을 이어왔습니다. 수없는 외침과 희련에도 잠시간의 패배는 있었을지언정 영원히 부속되지 않고 끝끝내 자주성을 지켜왔습니다. 미국과 일본 놈들의 압도적 힘과 무력에 이 땅이 비록 초토화되고 일시적인 지배를 받기는 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며 견뎌왔습니다. 앞으로 다시 어떤 고난과
위협이 따른다 해도 끝내는 완전히 자주 독립과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이루고 지켜낼 것을 선언합니다. 2023년 6월 4일 경주 단곡에서 경주 평화연대 운동.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주평화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주 평화. 밑에 요 가다 보면 저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오면 도로가에 경찰이 와가 거기서 총을 쏘고는 가고 뭐 이렇게 멋지 나오고 가고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낸 게 하이성이가 살아낸 거예요. 살아가 올라오는 사람 보고 총을 쏴서 죽이죠. 그 자리에 죽었는데 그 유족도 감당을 못하니까 그 자리에 죽은 그 자리에 묻어내는데 벽돌 하나 벽돌로 딱 나와놓고 했는데 그게 지금 60년대 벽돌 놔둔 게 지금도 놔둬. 그래서 그 자리를 내가 아래 제사를 지내는데 지내는 거 보고 내가 너무 고마워요. 이남이 대비 제사를 지내준대. 그래 이걸 제사 가족도 지금 남매간에 단두 형제인데 그럴 때 내가 이 얘기 듣건데는 100여 명 이상이 여기 희생되겠다. 살레 사람들, 이거 살레니까 살레가 중요하니까 거의 근처 사람들하고 희생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가 고래 들은 거 그뿐입니다. 그래서 요 무덤 하나 있는 거. 그러니까 도로가 있고 동네에서 좀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 지서에서 그렇게 많이 안 멀고 좀 어색한데 어디냐 여기가 산내 모양이니까 동창천. 그런데 여기 원북도로 원북 반동도로 가는 첫 수로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큰 수로가. 그 수로와 도로 사이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 고모의 아들과 딸 여기서 활삭해 갑니다. 처음에는 여기 하다가 여기 도로가 나가지고 이제 일단 곤란해지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숲이 많으니까 뭐 여도 좀 죽이고 그때는 더분동 죽였기 때문에 하루 대량으로 죽인 건 아니에요. 대량으로 죽은 거 아니지만은 이제 그렇게 했고 호택으로 가는데 거기에 또 학살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한 군데에서 제 동창생 아버지가 학살을 당합니다. 마지막 살려면에서 이론가. 그런데 6.25 전쟁이 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가위를 풀려다가 툭 치는 기라. 이 형 어디 갔냐고. 알 방법이 없잖아요. 전쟁이 나서 사라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암만 두드려 펴도 안 죽이니까 저쪽에 북쪽에 찬수생이 그 골짜기에서 총살했습니다. 이게 근처라는 건 알지만은 정확한 위치는 더 고정을 해야 될 겁니다. 요 근처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한 30m 정도가 땅이고 그 다음은 전부 논이었어요. 그러니까 논 끝에가 창고 끝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땅을 가지고 굉장히 넓게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여기서 한 40-50m 정도가 땅이고, 그 다음은 논이고, 그 창고에서 보초를 쓴 사람은 우리 친산초입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 좀 정언해라. 그러니까 그거 하면 다 죽는다. 다 죽으면 명한다. 2년 동안 졸라서 제가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가둬놓고 자기가 보초를 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죽였나? 그러니까 하루에 한 천억씩 일주일 내지 한 열흘 쭉 싣고 가서 바다 쪽으로 가서 죽였다. 그래 어떻게 죽였나? 그러니까 가거라고 피니까 뒤에서 총을 쏴 죽였다. 넉천을 여기서 해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